와티브. 이 시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을 설계한 백전 노장 지략가 월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월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나이만큼이나 돈을 다뤄본 경험과 재산도 무시무시한데요. 재산은 무려 3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인 월버로스 장관은 유대인이 창업한 미국을 대표하는 로스차일드 은행을 시작으로 안정된 수익률로 고액 자산가에 인기 많고 자신 이름을 사용한 사모펀드 W.L. 로스 & 컴퍼니 대표직을 오랜 시간 역임했습니다. 83세 고령인 나이에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미국 상무부를 이끄는 월버로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인 2017년부터 미국 상무부를 이끌고 있으며 통상 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월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말없기로 유명하며 공화당 정부에 몸담고 있지만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러시아 투자기금 이사회 의장을 맡길 정도로 돈을 다루는 것에는 선수 중의 선수입니다. 월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며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때도 미국 측 통상 수뇌부로 활약했고 철저한 실익에 중점을 두는 인물입니다. 1937년생 월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83세 고령인 나이에도 미중 무역전쟁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과 통상 분야 경험으로 미국은 별다른 손해 없이 중국 돈줄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월버로스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경제전쟁에서 준비한 것은 무역전쟁이 아닌 환율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이 환율전쟁을 준비한 이유는 1987년 엔화 가치를 반강제적으로 높여 일본 경제에 무릎을 꺾은 플라자 합의 때문입니다. 플라자 합의를 본 중국은 환율전쟁에 대비 외환 보유고를 높였고 미국 국채도 긁어모았습니다. 중국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국채도 1조 1,700억 달러를 보유해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밀어냈습니다. 중국은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처럼 자동차, 전자 등 하이테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미국 기업과 경쟁에서 승리, 미국 기업을 파산시켰던 일본과 다르게 미국 기업과 경쟁이 심하지 않고 미국이 만들지 않는 생필품도 수출하는 중국에 미국이 무역 관세로는 공격하지 않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환율 전쟁을 준비했고 중국은 미국과 환율 전쟁을 한다면 압도적인 외환 보유고와 미국 국채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상대하는 미국 상무부를 이끄는 월버로스 장관은 중국이 생필품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서서히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해 엄청난 무역 흑자를 얻자 중국 제품만 콕 집어 관세를 크게 올리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미 무역 흑자는 2018년에만 무려 3,200억 달러, 하나 360조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흑자의 50%가 넘는 금액을 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어 미국 의존도가 정말 높습니다. 무역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 일방적으로 할 수 있기에 플라자 합의처럼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무역 전쟁은 한마디로 미국이 시작한다면 시작이고 미국이 끝이라면 끝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국가이고 패권화폐 달러 발권국이기에 경제 위기는 있어도 외환 위기는 없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며 10년 안에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중국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처럼 수십 년 동안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 국가는 파산은 없으니 과거 소련처럼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다. 백전 노장 지략가 월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소비국 장점과 패권화폐 달러를 이용해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무역 관세로 미국의 별다른 손해 없이 14억 인구 중국을 손보고 있습니다. 와티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